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LG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짜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2부에서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LG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계신다면은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고민 상담과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2부에서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어가는 동안에 이제 12시가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세 살펴보시죠. 자, 일단 지금 개장을 하고 30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먼저 S&P 500부터 보시죠. 자, S&P 500 지수는 2600선 돌파 이후에 좀 안착하는 흐름입니다. 현재 구간 261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앞서서 1부에서 개장 직후 1% 가까운 상승세 보였던 나스닥 1% 그 이상으로 돌파하면서 6408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6411포인트 선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는 지금 보합권에서 좀 반등하는 움직임입니다. 보합권 움직임으로 좀 작은 움직임인데요. 1.2850달러로 0.06% 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1320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1316달러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0.34% 약보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은 60달러 초반대까지 밀렸습니다만 다시 좀 반등하면서 60.5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13%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 본장 역시도 1% 넘게 좀 상승으로 출발을 했던 상황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속보 내용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1부에서와 2부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특히나 나스닥 쪽에서 탄력을 좀 더 받아가면서 1% 넘는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입니다. 지지가 되면서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나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이어 보이는데요. 마스터님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지만 현재 구간에서 지금 지수가 오늘은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매수 포인트를 좀 많이 드렸었어요. 네. 어제장 기준으로 이제 S&P나 나스닥이나 매수 포인트를 드렸었는데, 지금 나스닥은 터치하고 지금 상승 방향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포인트고요. S&P도 부근가까지 와서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포인트인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단순히 그냥 이거를 매매를 그냥 막 던질 게 아니라 지금 일단 금요일이라는 걸 고려하셔서 분명히 상승 모멘텀이 있어요.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진입 포인트를 굳이 오늘 들어가실 바에야 월요일날 들어가시는 게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된 후에 들어가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은 지금 6,300선 기준의 지지가 좀 강한 편이에요. 6,300선 기준으로 청산 물량들이 좀 터지고 있고 신규 진입 물량들, 매집 물량들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가고 계신 분들께서는 6,300선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흐름을 좀 정리된 이후에 좀 들어가 보자. 6,300선 기준으로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분석을 해드렸고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설위원님도 의견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뭐 지수는 이제 건망을 했던 이유는 이제 이렇게 반등 구간이 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세게 올라가기가 좀 힘들다는 거는 이제 채권 수익률 자꾸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일단 채권 수익률이 일단 안정화돼야 됩니다. 안정화돼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길게 봤을 때는 얘가 살짝 눌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미국은 이제 정확히 좀 얘기 드리자면 이 상황대로 계속 가면은 미국은 한 1, 2년 뒤에는 아마 대폭락장이 한번 또 오지 않을까. 이 폭락은 이건 폭락도 아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폭락이 올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먼 뒤에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여기서 더 밀리면 어떡하지? 더 빠지면 어떡하지? 금리가 3% 언더였을 때 대폭락장 온 게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있지가 않고요. 그럴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가미됐을 때 그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리스 사태나 그리스가 이제 구조적으로 취약해가지고 유럽 전체가 위기에 빠지면서 유동성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럴 경우는 아니면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뭐 CDO나 파생상품들의 쪽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뭐 각 은행들이 모두 다 파산하는 뭐 이런 대규모적인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번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건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센티멘탈. 그러니까 지난주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 리스크는 분명한 얘기로 얘기 드리자면 이거는 센티멘탈한 리스크지 이게 반드시 이게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 이 느낌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느낌에 대한 문제에서 지금까지 너무 잘 쉽게 올라가서 그냥 뭐 이런 거죠. 지금 미국 주식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다트에 판 돌려놓고 종목을 다트로 던져도 아무거나 던져도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장을 잘 겪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심리적으로 좀 무너진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회복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등도 좀 급하게 올라가기 좀 쉽지는 않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도 마스터님하고 의견이 같은데 그냥 오늘 시장은 이제 편하게 보시면서 왜냐면 우린 편해요. 왜냐면 회선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합니다. 왜냐면 주식 하시는 분은 힘들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좀 편하게 이번 주 좀 잘 보시다가 다음 주에 딱 포인트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관망을 앞서서 1부에서도 지금 짚어주셨던 그 부분 안에서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런 소폭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후 좀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좀 정리될 때 그때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 또 각종 외신 쪽에서 의견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지수 관련해서 이제 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이플 쪽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애널리스트의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에 이제 패닉장이 한 번 더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이 예측을 내놓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26일이죠. S&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날에 이번 분기에 이 증시가 55% 정도, 적어도 5%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던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9%를 넘으면 트레이더들이 좀 패닉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빵주가 굉장히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조정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라기보다는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다음번에 올 이제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깊게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으로 전망을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준이 2번 혹은 3번 정도 금리를 인상하고 난 후에 언젠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0년 국채에 대해서 2.90% 국채 수익률이 좀 초과시 그때 좀 패닉에 대한 부분을 또 열어두고 있는데 그 주도적인 부분이 나스닥에 속한 빵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함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초반때 지금 30분이 지난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앞서서 세 번째 이슈 중에서 해설위원님의 의견을 못 들은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 의견 오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크루드오일이군요. 네. 크루드오일 제가 주구장창 2, 3주 전에 저 나홀로 매도만 얘기했다가 참 외로웠는데 요즘은 이제 좀 외롭진 않습니다. 같이 매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약간 공존한 시장.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감산에 대한 요인들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펙이 이제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러시아랑 손잡고 2019년 상반기까지도 우리 한번 감산해볼까? 뭐 이렇게 이제 제스처만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러시아와 오펙 다 이제 서로 다른 신세계를 꿈꾸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다른 세계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긍정적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뭐 베네수엘라 이슈도 있고요. 베네수엘라 이슈도 있는데 베네수엘라 이슈는 약간 정치적으로 좀 약간 번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미국 제재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멕시코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멕시코 그 석유 장관 있죠. 에너지 장관인가? 예, 그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이렇게 제재하는 거는 월권이다. 안 그래도 멕시코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하면서 약간 좀 그쪽에서 약간 분란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하방을 경직하는 이슈라면 이제 하방으로 관련 이슈, 그러니까 상승도 못하게 만든 상방 경직의 이슈는 또 뭐가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이 917만 PD로 그 지금까지 역대 최대 원유 수입량을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수출하고 있냐 봤더니 미국이 수출하는 거죠. 아까 그 김경호 PD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미국이 1000만 PD를 넘어가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중국도 원유 수입량을 늘리고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미국의 생산량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우디가 이러니까 좀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사실. 좀 사우디가 그동안 미국이랑 손잡고, 이렇게 트럼프와 손잡고 이렇게 중동 각 지역을 자꾸 뭔 일만 있으면 뭐 전쟁 좀 일으켜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애꿎은 그 터키의 그 쿠르드족만 지금 현재 뭐 죽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막 터키에 쳐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괜히 좀 그런 손잡고 하다가 이번에 손 좀 살짝 났어요. 나가지고, 사우디가. 우리도 증산할래 해가지고 40만 배럴이 늘어났죠, 생산량이. 그런 걸 보고 있는 이제 순위파의 사우디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 우리도 요즘 석유 탐사하고 있어. 한 4개 정도 할 거야. 예, 그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이란도 좀 증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상방도 좀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저는 마스터님 의견에 100% 동감하는 게 뭐냐면 베이커 휴즈 시추공수를 보고 월요일날 덤벼서 수요일날 딱 원유 재고 나오기 전까지 잘 수익을 내면 가장 좋지 않나. 왜냐면 요즘 베이커 휴즈 시추공수가 나오고 그 방향대로 가면 요즘 거의 다 맞아요. 거의 다 맞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주가, 제가 그 레벨 때는, 유가 레벨 때가 $60에서 $65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60 밑으로 또 빠지면 이 베이커 휴즈 시추공수가 또 살짝 괴리가 생길 가능성도 좀 있다. 근데 다만 현재 $60 위에서 존재할 때는 우리가 3시 반에 베이커 휴즈 시추공수 좀 보고 다음 주에 이렇게 푹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딱 들어가면 아주 좋은 수익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지금은 관망하는 게 제일 좋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관망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관망을 얘기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이해관계를 또 해설위원님이 쉽게 또 풀어주시니까 이해가 더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매도도 이 두 포지션 모두 좀 애매한 시점임은 또 같은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한 부분 잘 살펴보시고 진입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는 오늘도 골드 준비했는데요. 자,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을 때 $1320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1315.5 선 현재 부근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만장일치가 됐습니다. 다운으로, 만장일치가 됐는데, 방금 효과음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쵸? 효과음이 바뀌어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인 줄 알아요. 아니 저는 마치 만장일치를 미리 예견한 것처럼 딱 돼가지고 오 누가 새로웠거든요. 그냥 스태프분들이 웃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네. 아니, 아 그래요? 아니 그냥 웃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효과음이었네요. 네. 아 웃음소리가 저희 스태프들이 경쾌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골드에 대해서 모두 만장일치 의견이 됐는데요. 자 역시나 골드도 이렇게 만장일치가 된 만큼 그렇다면 마스터님 의견이 어떤 다운의 의견으로 대표가 될지 대표자 들어봐야죠. 네. 아니 저는 네. 지금 제일 좋은 게 네. 방금 이제 저희 골드가 수익 청산이 나왔는데 그래요? 오늘 계속 밀고 있는 넥타이 컨셉, 넥타이 컨셉에 유일하게 딱 반대되는 포지션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골드 매수 1314.4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전부 다 매도만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파란색을 메고 나왔는데 유일하게 지금 반대 포지션으로 살짝 지금 제 심경을 거슬렸던 게 이제 1314.4. 분명히 매수 포인트가 맞는데 반등이 얼마나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살짝 걱정을 좀 했었는데 지금 닫고 나서 강반등 보여서 강반등까지는 아니죠. 약반등이죠. 약반등 보여서 지금 수익 구간 충분히 들어갔고요. 지금 뭐 30대 가까이 튀어오르면서 충분히 수익 청산 좀 짧게 가져가실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최근에 VIX가 한번 상승을 했었죠. VIX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물론 차트가 약하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다시 골드는 공격적으로 또 빠졌어요. 이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볼 때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시황이 나오고 어떤 리스크가 올라가고 했을 때 그 포인트에서 골드가 매칭을 해줘서 같이 가주지 않으면은 이 상황은 반대의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수급상으로는 매도로 던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골드가 제일 좀 연관성 있는 두 가지가 뭐 달러도 연관성이 제일 높은 종목 중 하나인데 금리 부분이 제일 연관성이 높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3월 금리 인상이 뭐 아직은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에 대해서 저는 금리 인상을 강하게 진행할 거다라고 보진 않는데 확률이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강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유지를 해가고 있고 추후에 유로가 밀 걱정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가 상방으로 밀면은 달러가 밀리는 걱정 그 걱정까지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존에는 굉장히 반대의 의지를 보이다가 지금은 반대의 의지를 살짝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살짝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틈타서 파월 의장이 본인의 성향대로 그냥 매파적인 성향대로 그냥 추진을 해버릴 수가 있는 그런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확률을 고려했을 때 골드는 추가적인 하방 공간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일단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산안이 다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셧다운이 풀리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재정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집행이 들어갈 거예요. 추가적으로 집행이 들어가고 재정을 쓰고 하면서 채권 발행량도 늘어나고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결국엔 채권금리는 3%의 목표가를 도달할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권금리는 3% 목표가를 기관들은 다 예측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2.8이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3.0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열려 있는 만큼 이제 골드도 똑같이 공간이 추가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저의 매수 포인트는 짧게만 청산으로 마치고 짧게 청산으로 마치고 다시 넥타이 색깔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많은 종목들 가운데 유일하게 또 매수적인 포인트를 주었던 종목이지만 일단 청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매도적인 관점으로의 뷰를 또 함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막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매도 사인 나왔으니까 매도로 그냥 들어가 볼까?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전에 방금 매수 포인트 하나 있었죠? 하나 있고 이제 나머지 매도 포인트 위에 쭈루룩 있습니다. 이거 그냥 기다리시다가 오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셔야 어제 한번 천연가스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천연가스에서 핑퐁 플레이에서
10틱 이상 안 밀리고 왔다 갔다 플레이를 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셨다가 오늘도 그러면은 좀 안정적으로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매매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가지시고 매매 포인트를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다리셨다가 참으셨다가 하셔야 돼요.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네. 공격 시장입니다. 공격 시장인 만큼 참으셨다가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하셔야 수익이 장기적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포지션이 정해졌다고 해서 아무 가격대로 그 포지션을 진입을 하시는 것은 정말 지양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가격대 그리고 수익을 잘 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그 유효한 가격대를 잘 지키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 그런 부분까지 짚어드렸고요. 자, 이어서 김경영 PD 골드 들어볼까요? 네,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강달러 그리고 글로벌 금리 인상 기대로 오늘도 좀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적인 면모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지지받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지금 상승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가 싶었더니 지난 10월 이후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가 달러에게는 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한 주다라고 통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에 대해서 삭소뱅크 쪽에서는 다른 상품들처럼 골드 역시 좀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시에 몰아친 혼돈이 근본적으로 골드를 현재 지지해주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내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심리로 인해서 달러가 강해졌지만 시장은 현재 미국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도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세제 개편안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부분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성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달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금리 인상 위험이 현재 있기 때문에 골드는 어느 정도는 좀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등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또 오늘 장에서 이 셧다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골드의 가격대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이슈가 이번 달 일어난 시장의 우려를 좀 초래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증시가 좀 혼돈 상태로 이어가면서 이런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골드를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또 골드에 대해서는 단기 조정도 가망성이 있는 그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설위님의 골드뷰 빠르게 들어봅니다. 네, 골드 계속 얘기 드립니다. 금리, 돈을 맡기면 이자는 주죠. 근데 금을 맡기면 금가루를 더 주지 않는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금리가 오르는 상태에서는 네. 금을 이렇게 맡긴다고 해서 금 보관료를 받지 금가루를 더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골드가 좀 약한 상황인 거죠. 근데 골드가 유일하게 강할 수 있는 상황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생겨서 골드가 다시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골드가 지금 금리에, 그러니까 달러와, 그때 지난번에 달러와 골드의 200년 전쟁을 제가 계속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결국 달러는 계속 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고 있는 추세에서 나중에 골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왜 골드가 못 올라가냐? 달러 지고 있는데, 달러가 지금 안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달러 인덱스 올라가는 부분이 뭐 장기적 추세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은 미국 아니면 우리나라 다 각국의 GDP 성장률이 있는데 이 GDP 성장률만큼 금리는 가는 거고요. 그 금리에 반응해서 물가 상승률이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왜냐? 물가 상승률이 올라오면 그만큼 금리를 올릴 거고 금리를 올리긴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이 왔기 때문에 금리 올렸다는 얘기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경제가 GDP가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갭이 각각 얼마냐의 차이지 추세적으로는 세 개 다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은 좋아지기 때문에 뭐 지수 얘기도 다시 한번 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지수는 분명히 좀 더 할 거다 드리는 거고 좀 남았기 때문에 분명히 지수 금리 3% 이하에서 대폭락을 걱정하는 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골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아직 그 대폭락 시점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밀려줄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하필 좀 라인에 걸리긴 했습니다.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골드가 여기를 깨고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폭락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나 다들 이렇게 보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렇게 막 재생적자를 동원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고 살리려고 하는 게 나중에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겁니다. 대가를 치르는데 그 대가가 치를 건지 말 건지는 어디서 결정이 나냐. 제가 봤을 때는 연준 위원들이 얼마나 현명한 판단을 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라면 금리 인상을 조금 더 빠르게 할 거고요. 근데 연준 위원 또 난 몰라. 그냥 한 대로 하자고 해. 그냥 편한 얘기만 듣고 싶어. 뭐 이렇게 간다면 뭐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은 대가를 치르겠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보자면 골드가 아직 오르기에는 위험자산,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오르기에는 약간 좀 구간은 좀 많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필 골드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고 있는데요. 반등이 나와요. 비트코인 도대체 현물 보시는 거죠? 네, 현물 보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비슷한 거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쭉 밀리지 않습니까? 쭉 밀렸다 반등. 골드 쭉 상승 하락. 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잘 보시면 아시겠나. 제가 이 신세계 시간에서 주구장창 했던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시점에 골드가 하락하는 거에 분명한 이 정도까지 되면 정말 상황이 높은 거예요. 정말 높은 건데 아직까지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시장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따로 주말 동안에 전화 많이 해서 다시 한번 설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정 구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이 좀 탄력받기에는 아주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함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들어본 상황입니다. 현재 2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거의 이제 개장을 한 이후 1시간이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었는데요. S&P 초반의 상승세 모두 거의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6포인트는 지지가 되고 있지만 0.15%까지 눌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1% 넘는 급등 이어갔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1% 안쪽의 상승분만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400 선이 일단 이탈이 됐고요. 6,383포인트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로FX 역시나 보합권 움직임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적어요. 오늘 보합권인데 1.22800달러 선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보시죠. 자, 골드도 1314.2달러까지 다시 좀 내려옵니다. 0.49% 약보합.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60달러 중반대 가격대가 좀 지지가 안 되고 있네요. 60.15달러까지 다시 초반대까지 밀려가면서 0.45%까지 빠지고 있다는 크루드오일까지 함께 시세 보여드렸고요. 자, 이어서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보시죠. 앞서서 상승세 같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8,445달러로 1.44% 상승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선물 시세 역시 앞서서의 가격대 비슷한 상황이고요.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분 조금씩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와 문자, 전화로 접수를 해주신 상담 내용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에서 여전히 활발한 그런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문자로도 개별 질문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할까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 끝자리 4920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자, 5일은 지수를 따라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 이슈를 따라가야 하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경인 PD 통해서 그 외신 쪽의 의견 항상 또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 5일과 지수에 대한 상관성에 대해서 함께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5일, 오늘장의 5일도 개별 이슈를 따라갈지 5일과 지수에 대한 연관성 항상 동일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그 연관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마스터님, 네. 오일과 최근에 오일 가격과 지수에 대한 상관성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방금 전에 유튜브 질문창에도 질문을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요? 그 시청자분들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 질문창에서 이제 문의 주신 부분이 증시 때문에 오히려 오일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좀 질문을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증시를 거래하는 시스템이 주로 오일을 기반으로 해서 거래하는 규모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부터 일단 미국 증시 자체는 오일 기반으로 성장한 증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고려 자체에서 계산법 자체에서 오일에 대한 가격 변동 부분이 시스템 계산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시스템 연구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주로 이 부분의 상관성을 많이 포커스를 하는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오일이 증시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시가 오일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계산법이 오일 안에는 증시에 대한 계산법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들이 몇 개 없습니다. 기업들 중에서. 근데 반대로 증시 기업 시스템 안에는 오일에 대한 계산법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증시거래 시스템들은 전체 거래 비중의 거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거래가 오일의 차익 거래를 바로 반영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증시거래 시스템의 계산 안에는 오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류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일이 있기 때문에 특히 메인장 들어와서 오일 거래가 급변동이 많이 일어날 때 그때 단기적으로 증시가 왜 오일과 차트가 좀 비슷하게 가는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스템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차익 거래의 계산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인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면을 좀 띄워봤는데요. 네, 차트 보시죠. 네.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이 달러고요, 왼쪽이 오일입니다. 오른쪽 달러, 왼쪽이 달러 인덱스, 네. 왼쪽이 이제 오일인데 보시면은 지금 반대죠. 올라갈 때 내려갔나. 지수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수하고 오일하고 상관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S&P인데요. S&P 기업들 중에 에너지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달러에 대한 영향력으로 반발작용하는 게 많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영향력 반발작용, 오일이 60달러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분명히 달러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오일이 이제 아주 30달러, 40달러, 50달러 구간 내에서는 달러 인덱스 영향력이 좀 작아지는 구간인데 그 이상 올라가면 이제 달러 인덱스 영향력이 좀 커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반발이 지수하고 오일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다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그냥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꼭 지수하고 오일을 똑같이 본다 라기보다는 최근의 상황이 아주 높죠. 아주 높은데 그게 이제 달러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같이 좀 꺾이는 부분이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일과 지수에 대해서 상관관계 여쭤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문자와 그리고 유튜브로도 저희 애청자님께서 또 남겨주신 의견도 있었는데요.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후에 시장 상황이 또 변화됨에 따라서 그때에 맞는 또 상관관계와 시장 분석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신세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대에 대한 상관관계를 좀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코인 쪽 시장 데이터들 우리나라 시장 데이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 이제 골드를 투자할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각 종목에 대해서 이런 연관성과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각자의 그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저희가 나와주시는 이런 전문가님들의 그런 소견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현재 구간에서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경민 PD 정리해볼까요? 네, 지금 오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이 상품거래 상하이 상품거래소에서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원유 선물을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시작일은 3월 26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얘기에 의하면 중국이 지난 1993년부터 이 시도를 좀 해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25년간의 기다림을 드디어 끝냈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듯합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 거래도 가능하다라고 보여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많이 끌어모으면 이런 글로벌 오일 벤치마크로서 이제 위안화가 활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달러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지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네. 코멘트를 드리자면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가 힘을 잃으니까 지금 유로화와 위안화가 내가 기주통화가 되려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상품도 출시해 보면서 이제 자금을 몰리게끔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외국인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지어준 코멘트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왜냐면 중국은 그런 코멘트가 있다 하더라도 예,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예, 외국인 투자자들 안 들어가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 중국 가서 거래하셔야 돼서 제가 아시는 분도 그 중국 선물 거래하시고 옵션 거래하시려고 지금 중국에서 지금 3년째 가 계시거든요. 정말인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래 못 해가지고 네. 중국에 법인 차려놓고 거기서 거래하시는데 중국에서 제발 이런 거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잘 이런 거 좀 민감해서 잘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끝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외국인 투자자 거래 가능한지 거래 가능하더라도 중국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뭔가 외국인 투자자한테 핸디캡을 분명히 줘요. 뭐 A50만 할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처럼. 우리나라는 반대죠. 우리나라는 공매도는 외국인들한테 다 주고, 예. 개인 투자는 공매도 못 때리게 하고, 외국인들이나 기관 애들은 공매도 다 때리게 해주고. 근데 중국은 반대예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들한테 핸디캡을 주는. 예.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제가 어떤 얘기하고 있지? 원래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증시를 거래하더라도 지금 매도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매도 포지션을 거래해야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그 기회가 있는데 개인들은 그렇게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국내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택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해외 선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넘어오시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느 시장이 되든 간에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더라도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반대 포지션을 취하실 수 있는 시장에 대한 계좌를 언제나 보유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매도장으로 변했다.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가 폭락을 한다. 바로 금액을 옮겨서 미국 증시에 대한 매도 물량을 해외 선물에서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공매도 얘기를 자꾸 국내 시장 공매도 얘기를 좀 꺼내서 그런데 저는 진짜 화가 나요 정말. 왜냐하면 갑자기 화내세요. 왜냐하면 진짜 네. 외국인의 기관 다 공매도 치게 해놓고 개인은 공매도 하나도 못하게 막아놓고 똑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라?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공매도 관련해서 규정을 새로 정비했다. 공매도 관련 규정 한번 보세요.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규제인지. 저는 이 규제 만든 사람들이 딱 보면은 이 시장에서 단 한 번도 거래 안 해본 사람이라는 거에 제가 거의 제 모든 걸 거의 다 걸 수 있지 않나. 걸진 않고요.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알겠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 하방 쪽으로 배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장은 해외 선물 시장과 바로 이 신세계 프로그램이다 뭐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공매도에 한 부분은 좀 끊임없이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이 또 그에 맞는 또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법안을 알다 보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 기업들은 지금 글로벌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날아다니고 있는데 저희는 해외를 나가지 않으면 국내 안에서 거래를 할 때 굉장히 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자동적으로 생기는 반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일과 지수에 대한 관계성과 그리고 속보로 들려오는 중국 쪽에 대한 소식까지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질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1779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역시 나올 것 같았습니다. 10년 국채예요. 일단 미국채 10년물이 최고점까지 갔는데 방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일단 10년물 이 가격대가 최고점이 아니라 일단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또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현재 10년 국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놀리면서 120-29.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0.17% 빠지면서 어제장에 좀 최저 수준은 120-17.0까지 떨어졌던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국채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방향성 먼저 에이지 시스템 마스터님
위원님, 방향성 어떻게 볼까요? 저는 그냥 간단합니다. 어차피 국채는 장기 투자 상품이에요. 10년물이죠, 10년.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왜냐? 투자로. 네. 트럼프 정부가 망칠 거라는 거에 저는 한 네. 70%의 확률을 걸기 때문에 네. 아니, 도박을 저로 막 올인 같은 거 안 합니다. 방금 본부장님처럼 올인 같은 건 안 하고요. 70% 정도, 70% 정도만 거시는 거예요? 네, 70% 정도만 저는 확률을 네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 지금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JP모건이 작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의 국채 발행량을 200%까지도 추산을 했어요. 그런 만큼 올해도 일단 재정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우신이랑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재정에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법인세에서 양으로 다시 박리담회로 흡수를 해서 재정을 확충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뒤로는 오일 개발에 대해서 펼쳐놓고 있죠. 그럼 뭐죠? 결국에는 본인들도 불안한 겁니다. 재정이 빌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계산을 두들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정말 계산 없이 예산안을 늘리고 채권에 대한 발행량도 이제 늘릴 예정이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럼 미국 신용도 부분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가치 부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신용도 떨어지고 가치 떨어지면 당연히 금리 부분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기준금리 자체도 올라가게 되어 있죠. 지금 올라갈 만 모멘텀만 있지 내려갈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10년 동안에 지금 트럼프가 추가적인 집권 기간이 뭐 한 3, 4년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추가적인 집권 기간 동안 이 채무량을 늘려놓기만 하면은 채권에 대한 가치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모멘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을 하더라도 저는 재임을 할 거라고 안 봐요. 다음 대통령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바뀔 때까지도 바뀌고 오바마가 저번에 첫 취임을 할 때 부시 행정부가 망쳐놓고 간 부분을 거의 한 3, 4년 동안 수습을 했어요. 첫 임기를 거의 수습하는데 다 보냈습니다. 그럴 만큼 그 장기적인 또 하락 모멘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10년물인 만큼 거의 한 7, 8년가량은 앞으로 하락세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 놓지 않을까. 미국 재정에 대해서. 그러면 국채 가격 가치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멘텀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단기적인 상승은 잠깐 나아질 수는 있죠. 네. 잠깐 나아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장기 투자 상품인 만큼 매도 모멘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종목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서 현재 구간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나올 수 있지만 하지만 국채 같은 상품은 워낙 좀 길게 긴 호흡 안에서 바라봐야 하는 종목인 만큼 다시 한번 관점 그리고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채가 지금 또 상승 중에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로화 올해 전망이 훨씬 좋잖아요. 달러 전망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래서 유로화 전망이 좋고 달러 전망이 낮기 때문에 결국 그럼 채권 이자는 똑같이 주는데 이자는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걸 보유하냐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유럽 채권 보유하겠죠. 미국 채권 보유 안 할 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국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유로에서 가격대 나온 것 같죠? 네, 유로가 지금 네. 아까 채팅방 이제 유튜브에 질문 주신 분이 한 2분 정도 계셨어요. 네네. 유로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갖고 계시다는 분과 매도 포지션을 갖고 계시다는 분. 맞아요. 두 분이 계셨는데 매도 포지션을 갖고 계시다는 분은 지속 홀딩을 하셨어요. 제가 목표가를 아까 22655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고 매수 포지션 갖고 계시다는 분 아까 유튜브 채팅방에서 중간에 저 전환하겠습니다 하고 전환하셨어요. 맞아요. 매수해서 매도로. 네, 매도로 전환하셨어요. 네네, 같이. 맞습니다. 제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들어드리니까 매도로 전환하셔가지고 지금 목표가 왔습니다. 655에서 터치하고 목표가 청산하시면 돼요. 네. 수익 청산 가시겠습니다. 지금 회원님들, 시청자분들 전부 다 축하드리고요. 네. 지금 뭐 틱수로 따지자면 뭐 적어도 네. 뭐 40틱 이상은 충분히 먹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었죠. 40틱이면은 괜찮은 아까 860에서 막 그런 리딩들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충분히 뭐 40틱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였고요. 또 재밌는 게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 이제 뒤에서 트레이딩하는 팀이 있어요. 저희 에이지 시스템 안에 트레이딩하는 팀에 655에서 반대로 매수 포지션을 짧게 15틱 진입을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금 655에서 진입하고 나서 짧게 15틱 청산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항선 기준으로 매매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기까지 목표가를 잡는 추세 공간 방식도 있고 네.
반대로 거기서 반등 포인트죠. 그죠? 청산을 저희가 하니까요. 예. 기관들도 마찬가지야. 그 포인트에서 청산을 같이 갑니다. 예. 그 포인트의 청산을 노려서 짧게 그 청산들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서 수익 청산을 거두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두 가지 플레이를 지금 다 보여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훈훈한 장이 아닌가 싶네요. 그럼요. 금요일장 마무리 상당히 깔끔하네요. 자,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의견 남겨주시고 저희 쪽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저희가 또 방송이라서 시간 관계상 모두 좀 자세하게 남겨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내일장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네, 내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장 이제 또 이 파란색의 효과를 봐서 매도로 또 수익을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방금 전에 6호를 왜 목표가로 잡았는지 그리고 6호에서 반대로 왜 매수를 잡았는지 부분도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하는 장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낮에 톡스타 방송도 또 하죠. 그래서 톡스타 관련된 이제 주식 얘기도 저희 바로 옆에 계신 김영철 본부장님이랑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관련된 얘기들 들으시고 해외 선물 얘기도 들으시고 플러스 지금 옆에 암호화폐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암호화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투자 분석을 해주신다는 거죠? 네네, 그죠. 암호화폐,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 이렇게 딱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드릴 텐데. 지금 장이 끝나기 좀 전이라서 암호화폐 얘기를 살짝 한번 드리고 좀 가도록 할게요. 이거 톡스타에서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톡스타에서 드렸던 창인데 보시면은 네. 이쪽에 저희가 매수 포인트 1월 31일자 기준으로 드렸던 매수 포인트들입니다.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쭈루루룩 종목별로 다 드렸어요. 근데 이 포인트가 이제 저희 2월 2일자, 3일자 해서 진입 청산이 일어나서 그때 11종목 동시 진입 청산을 하고 좀 깔끔하게 수익을 거뒀던 포인트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신저가를 한번 찍었었어요. 테더에 대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신저가로 쭉 밀리면서 한번 찍어서 이제 이더리움이나 몇 개 종목들, 뭐 오미세고 등의 종목들이 진입이 됐었는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차 매수가가 진입이 됐었습니다. 1차, 2차는 저번 주에 털었었고요. 3차 매수가가 남아있다가 이제 72만 9천 원에서 진입 포지션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72만 9천 원에 진입 후에 지금 96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수익률도 지금 굉장히 좀 좋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좀 A+ 등급을 받았던 코인에서 그 등급에서 A+ 등급을 받았던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코인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실 것 같고 말씀드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아요. 예고편으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너무 많기 당연히 때문에. 공지를 제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어디로 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연의 공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두 분이 내일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의도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내일 시간과 그리고 장소 고지 다시 한번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이번 연도죠. 올해 2018년도에 글로벌 투자 분석에 대해서 전부 대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내일 토요일 2시고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701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단 여의도역에서 좀 가까워요. 그 장소도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초반에 올 한 해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전략 내일 꼭 찾아가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또 공지를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빠르게 또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윤물까지 말씀드렸고 이분은요, 420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또 다른 종목이에요. 일단 유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어서 영국 파운드화에 대한 부분도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를 거래 중인데 방향성과 참고사항 좀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장 브리티시 파운드화 흐름 먼저 살펴드리면요. 오늘도 빠집니다. 0.77% 빠지면서 1.3826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호주 달러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일단 호주 달러도 저도 좀 들어가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0.78
공구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 일단 브리티시 파운드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파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좀 세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제장에 사실상 이제 금리 관련된 결정 부분이 나왔는데 그때 폭등이 나오고 나서 이 폭등 나오기 전에 라인을 원래는 지지를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보통 이제 3,880 정도죠. 3,880 정도를 저가를 만들고선 폭등을 딱 보였습니다. 근데 이 가격대를 다시 내려왔을 때 지지 포인트가 나왔어야 되는 포인트인데 지지 다 뚫고 그냥 한 번에 쭉 하방세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 부분 모멘텀을 참고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유로 차트랑 좀 한번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로 차트는 이 기간 동안에 그냥 횡보만 보였습니다. 횡보만 보였는데 파운드는 금리 결정 이후에 상방 모멘텀을 보였음에도 그 모멘텀을 전부 다 뚫고 내려가고 하방에 대한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유로 대비해서는 하방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호주를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호주가 어제까지는 매도 모멘텀이 유로보다는 좀 강한 편이었어요. 근데 새벽장에 지속적으로 청산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 청산 물량과 진입 물량을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진입 물량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매집 단가를 보이면서 단계적으로 추세를 형성하는 반면에 청산 물량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진입 호가 물량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파도 같은 웨이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장에 매수 방향으로의 매집이 깔끔하게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상태는 아직까지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호주는 매도를 새롭게 진입을 강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파운드는 올라오실 경우에 매도를 진입할 만한 포지션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파운드와 호주 달러에 대해서 방향성 현재 구간에서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일단 뉴욕 증시 금리 쇼크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속보까지 말씀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가격대 변동이 있는데요. 60달러가 깨졌습니다. 자, 많은 시간 동안에 올려놓은 정말 60달러에 대한 고지를 지금 60달러가 오늘 좀 깨진 상황인데요. 일단 59.83까지 눌립니다. 네. 사실 아까 뭐 유로 수익 청산뿐만 아니라 좀 포커스를 드렸던 게 오늘 오일이랑 S&P였는데 S&P는 제가 차익 실현 물량이 추가적으로 터질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금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분들 청산하고 이제 들어가서 똑같아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금요일 날은 퇴근해서 부담을 갖지 않고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심리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 포지션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상 매수 포지션들을 일단 단기적 청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장을 새롭게 오픈했을 때 매수를 들어갈 만하다 하면 그때 진입을 들어가는 거고요. 오늘 장에 대해서는 일단 매도 모멘텀이 강했던 만큼 청산을 해주는 이런 포지션들이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일도 마찬가지로 뭐 계속 매도를 들어드렸고 같이 여기서도 들어드렸고 이랬던 만큼 매도에 대한 모멘텀이 금리는 강합니다. 그리고 60까지도 지금 깨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죠. 지금 60 라인이 많은 분들이 가격대 지지가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사실 60 라인이라는 그 가치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매도 모멘텀이 연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 장기적 연안 개발 플러스 그리고 추가적인 그 셰일 증가 둘 다 장기적 모멘텀을 하방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그냥 필터서 한 번에 쫙 내려가고 있는 상태다. 굳이 이 상태에서 매수 베팅 들어가지 마시고요. 위에서 올라오면 또 매도 치시고 하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의 뭐 말씀해주신 그런 전략과 유사합니다. 반드시 매도적인 부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2시간 너무 알차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내일 강연회도 준비를 하고 계신 에지스템 마스터님 다시 한번 마지막 할 말씀 해드릴까요? 내일 강연회가 사실 좀 가벼운 강연회가 아니에요. 증시를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 그리고 암호화폐가 최근에 너무 빠르게 움직였는데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하는 대전망 시간을 가질 텐데 저희 좀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다 내일 오셔가지고 내일 금융투자교육원 701호입니다. 701호에 오셔서 제가 한 가지 좀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암호화폐 그리고 해외 선물 주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스터디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걸 배워가시라고 USB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이거를 받아가시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희 PD는 또 어땠나요? 네,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파운드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오늘 올라온 좀 파운드 관련 이슈 짧게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EU의 이 브렉시트 협상가죠. 미셸 바니어가 이 포스트 브렉시트 이후의 전환 기간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장 파운드 하락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환 기간이 없을 경우에는 영국이 내년 3월에 바로 EU를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전환 기간을 두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논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EU 쪽에서는 고려 대상 아니다라고 못을 박은 상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차 해설위원님. 네, 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리자면, 예, 지금 약간 EU나 영국이나 지금 다 약간 밀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고려대상 아닌 걸로 해서 압박을 좀 세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요. 그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 저희 출연진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전략 나눠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